로마 아이테르나, 영원한 로마. 사실 어떤 역사를 또는 어떤 그 지역을, 어떤 문화를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 뭐 인류 역사 아무리 우리가 한때 찬란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요. 기원전 3000년경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약 5000년의 문명사가 전개됐습니다. 많은 강력한 나라들이 제국을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제국도 있었고요.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어요. 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어떻습니까? 또 몽골 제국도 있었어요.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제국들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함께 향유하는 제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로마인들의 문화와 문명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로마라는 그 개념은 충분히 로마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로마 아이테르나를 한번 이제 이 강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로마사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김덕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사에 관해서 1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로마 역사는 이제 약 1200여 년 동안 전개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로마까지 합치면은 거의 2200년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를 들라면 아마도 여러분 아마 로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행이 어렵지만 로마에 가보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서 정말 세계 역사에 이렇게까지 많은 다양한 문화 유적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금방 볼 수 있는 곳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뭐 포로 로마나 오늘 이탈리아어로 포로 로마나라고 하는데 원래 라틴어로는 포룸 로마눔입니다. 그리고 포룸이라는 거는 이제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광장인데 그 광장의 일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익숙한 그런 이제 개선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저거 또 뭐 직접 로마에 안 가신 분도 많이 익숙한 사진입니다. 판테온이라고 부르는데요. 판테온이라는 것은 테온이라는 것은 신전이라는 뜻이고 판이라는 것은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만신전 그렇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 건축물은 로마가 이제 다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신들을 이제 뭐 경배하고 숭배했는데요. 이제 로마의 종교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신들, 예를 들어서 유피테르나 그 다음에 뭐 베누스나 이렇게 많은 신들은 다 자기 나름의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전은 신의 집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이 다 신전을 가지려면은 엄청난 그런 신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근데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신들 신 하나하나에게 다 신전을 이렇게 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온을 통해서 여러 신들을 또 같이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대단히 어찌 보면은 실용적인 그런 공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그런 분은 없겠죠.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랜드마크 그러면 콜로세움인데요. 저 오른쪽 그 사진에 보면은 상부가 이렇게 파손돼 있어요. 저게 한 2000여 년 흘러나온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저 안에서는 뭐 검투사 경기나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들이 있었고 저곳이 아주 인기가 많을 때는 심지어 저기에 물을 가두고 모의 해전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남쪽에 가면요, 카라칼라 목욕장인데요. 자, 목욕장 그러면 로마인들의 많은 생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문명이 시작되면서 어디에든 다 목욕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목욕 문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규모도 크고 또 거기서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거기서 레저 활동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서 책도 보고 또 간단한 실내의 어떤 운동도 하고요. 또 사교, 뭐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 로마에 몇 군데 목욕장 유적이 있는데 가장 그나마 규모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오늘날 잘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카라칼라 목욕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저것도 뭐 금방 짐작하실 텐데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카톨릭 성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에 교황께서 계시고 또 교황께서 뭐 미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일들이 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성 베드로 성당은 이 로마 역사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유럽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나서 많은 서양 사회에서 큰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 성 베드로 성당 옆으로 가시면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로마 여행하신 분은 항상 가는 코스가 바티칸 박물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 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남아 있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말해주는 많은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 보러 이제 사람들이 로마를 많이 찾습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 시사점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인들이 또 남긴 도로, 로마 도로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 남쪽에 가면은 저 도로, 로마 최초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도라고 해야 돼,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겠죠. 뭐 저게 이제 오늘날 다 남아 있지는 않은데요. 상징적으로 그 로마 남쪽에 저 아피우스 도로의 유적을 저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되게 좀 거칠고 불편해 보이죠. 그러나 저 도로가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만든 도로입니다. 로마에서 동남쪽에 항구가 브룬디시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브룬디시라고 부르는데요. 저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걸 볼 때마다 로마가 서울이고 브룬디시움이 부산이니까 경부고속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곳이 아피우스 도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 바로 대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뭡니까? 저 표지죠. 이곳이 아피우스 도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룬디시움은 항구입니다. 뭐 부산도 항구잖아요. 브룬디시움에서 배를 타면은 이제
그리스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이제 지중해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일종의 중요한 국제 항구입니다. 자, 저렇게 시작한 이탈리아 반도의 많은 도로들은 나중에 로마가 지중해 제국이 돼 가지고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시와 도시를 이어서 결국은 로마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도로망이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명언입니다. 뭔가 위대하고 또 중요한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의 문화와 습관이 잘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요, 우리가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개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의 법을 따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화정, 뭐 공화국, 공화주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로마사를 공부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저 공화정,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저 개념입니다. 여러분 리퍼블릭 그러면 많이 또 들어보셨죠? 리퍼블릭,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자, 공화정, 레스푸블리카는 공화주의는 공공성을 산지한다. 뭐 그냥 말 그대로 레스푸블리카는 퍼블릭싱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공화정은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공공성, 공동체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고,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사의 그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19세기의 그 역사가였던 랑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고대사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되어 로마사로 흘러 들어가고 근대사 전체는 로마사로부터 다시 흘러나왔다. 대단히 상징적인 말이죠. 지중해를 생각하면은 그 그리스와 로마, 이탈리아가 이렇게 지중해의 중앙을 딱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명은 동쪽에 그 지금의 그 이라크 땅, 과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불리던 곳, 거기서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이집트 문명, 이게 고대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문명은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 문명을 받고 또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리스인들이 문명을 일으켰고요. 그리스인들의 선진 문명을 또 로마인들이 받아서 로마인들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통치할 때 그 모든 문명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사는 그 로마사라고 하는 호수로 흘러들어갔다. 그 말이 물리적으로 지중해로 흘러들어간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 지중해를 로마가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는 그런 면에서 고대, 서양 고대의 모든 문명을 다 포용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흡수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서양의 중세가 나오고 서양의 근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랑케는 저렇게 모든 그 근대사 전체는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로마사는 현재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국가 체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저거는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 공화국. 그래서 우리는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나온 공화주의에 근거한 국가 체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러냐? 북한은 어떻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도 공화국이네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거긴 인민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의 이념은 뭐 우리가 사실 북한과 우리는 이제 이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국가 체제는 다 공화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화국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로마 문화의 핵심인 공화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물론 근데 개신교도 사실 뭐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뭐 갑자기 거기서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요소를 볼 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의 유산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역사는 여전히 현재의 역사다. 그럼 오늘 첫 강의로 여러분에게 이제 왜 로마사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강의는 로마가 어떻게 건국됐는지에 대한 로마의 건국 신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국 신화라는 게 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의 출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담은 내용인데요. 그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한 로마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뭐 많이 궁금해 하시죠?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이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